되는 거 봐가면서 적당히 나갈게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이거는 경우의 수 문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 1하고 2하고 3이란 놈이 있는데 A, B, C, D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그냥 함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볼 거거든. 함수가 몇 개냐? 그죠? 그냥 함수,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걸 물어볼 건데, 함수를 만들어 준다라는 건 1하고 2하고 3이 고르는 y의 값이 누군지, 함수 값이 누군지를 우리가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1하고 2하고 3에 대응되는 a, b, c, d 중에서 세 놈을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어쨌든 수업을 배우긴 배웠으니까 이거는 4p3인 거야. 이해돼? 4p3으로 고르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함수이면 되는 거잖아요. 함수. 그냥 함수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1이란 놈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1이란 놈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네 가지죠. 그죠? 그때 2란 놈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그냥 함수잖아요. 그냥 함수니까 1이 만약에 B를 골랐다라고 치더라도 2라고 하는 놈이 B를 또 골라도 돼. 맞아? 즉 2라는 놈은 1이 고른 거 상관없이 아무 놈이나 네 놈 중에 한 놈을 또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2가 선택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된다고. 맞아? 3도 역시 4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1, 2, 3 그리고 공역의 A, B, C, D 갖다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다. 즉 4의 3승이다 라고 해서 64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왜 4의 3승이 나왔는지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4의 3승이죠? 내가 뽑는 사건을 3번 하는 거니까 어떤 숫자 3개의 곱셈인 거야. 근데 각각의 경우의 수가 4씩인 거지. 4, 4, 4. 이해돼? 만약에 여기서 공역을 A, B, C, D 5개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5, 5, 5가 돼서 5의 3승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또는 만약에 정의역에 1, 2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5 곱하기 5로 끝나서 25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각각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몇 가지씩 뽑을 수 있느냐 그걸 계산을 해서 걔네들끼리 곱해주시면 함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됐죠? 괜찮아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건 1대1 함수라는 걸 물어볼게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1하고 2하고 3이 고르는 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건데 1이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4가지죠. 근데 그때 두 번째로 2가 고를 건데 2가 고를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그죠? 앞에 있는 놈이 누군가 하나 골랐잖아. 그러면 2가 고를 수 있는 건 B를 못 골라요. 왜냐면 1대1 함수는 여기서 겹치면 안 되잖아. 그럼 2가 고를 수 있는 건 A하고 C하고 D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3이 고를 수 있는 건 2가지가 되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얼마가 나오죠? 4, 3, 2 곱하면 24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니네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1이 B를 고른 게 아니라 1이 C를 고르면 또 다른 경우가 되잖아. 그지? 그래도 역시 2가 고를 수 있는 건 3가지밖에 없고요. 맞죠? 그러니까 1이 누굴 고르든지 간에 두 번째로 선택하는 2는 무조건 3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선택하는 3은 무조건 2가지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24가지가 나옵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 왜 1이 첫 번째로 뽑고 2가 나중에 뽑고 3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뽑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 니네가. 근데 이건 아무 상관없어. 만약에 순서를 니네 맘대로 정해서 2가 제일 먼저 뽑고요, 그 다음 3이 뽑고요, 그 다음 1이 뽑을 거예요 라고 잡아둬도 그래도 2가 뽑는 경우에서 4가지, 3이 뽑는 경우에서 3가지, 1이 뽑는 경우에서 2가지는 변함이 없다고. 알겠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결국 24가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드는 숫자들을 곱하면 1대1 함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1대1 대응은 지금 이 상태로는 죽어도 못 만들어요. 왜죠? 공역에 무조건 한 놈 남게 돼 있잖아 얘는. 그치? 치역이 세 놈이 골라지면 한 놈 남잖아요. 정역이 3개니까 3개밖에 못 뽑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남는다고. 그럼 공역하고 치역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1대1 대응은 지금 이 상태로는 죽어도 못 만든다. 맞니?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한 놈이 사라지면 돼요. A를 없앴다라고 쳐봐. 즉 정의역의 원소가 3개 있으면 공역도 원소 3개 있게끔 만들어줘야지만 되는 거야. 이해돼? 괜찮죠? 예. 그러면 1대1 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1, 2, 3이 뽑는 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겠죠?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네 번째 거는요. 상수함수의 개수인데요. 상수함수는요. 그냥 x의 값이 누가 됐건 간에 전부 다 한 놈을 다 골라버리는 게 상수함수 아니야? 그지? 상수함수는 전부 다 똑같은 걸 고르는 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A 고르는 거 한 가지가 있겠죠. 얘도 A, 얘도 A, 얘도 A 한 가지. 얘도 B, B, B 고르는 거 한 가지. C, C, C 고르는 거 한 가지. D, D, D 고르는 거 한 가지. 그래서 그냥 네 가지로 끝나요. 왜 네 가지예요? 공역의 원소가 4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 괜찮아요? 예.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주는 경우의 수다라고 해서 이거는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겠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니네 시험 범위에 경우의 수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물어볼 수가 있다고. 함수하고 경우의 수의 합작품이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겠죠. 이런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그지 않을까요? 예, 실제로도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원래 무섭게 생긴 얼굴이 아닌데, 그지? 나 우습게 생긴 얼굴 아니에요? 춤심이 켜져도 되나? 어? 춤심이 켜졌어요. 아, 그래? 괜찮아요. 그냥 안 빨리 갈 거야. 괜찮죠? 괜찮죠? 아, 이런 벽이 뜨거워지겠구나. 자, 그래서 문제를 조금만 좀 풀어볼게요. 뭐 풀어볼까? 그래도 풀려고 좀 봤었으니까 좀 어려울 텐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텐데. 어떤 거 풀어볼까요? 24, 25, 26 중에 25번 문제 풀어볼까?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정역에도 1, 2, 3, 4, 5가 있고요. 공역에도 1, 2, 3, 4, 5가 있는 거야. 알겠죠? 요 말 이해되시죠? x에서 x로의 함수. 그럼 여기서 함수의 개수니까 함수의 개수는 뭐예요? 1이 고르는 거 5개, 2가 고르는 것도 5개, 3이 고르는 것도 5개죠? 그럼 1, 2, 3, 4, 5가 전부 다 5개 고를 수 있으니까 a라는 함수의 개수는 5의 5승이 되겠죠. 이걸 계산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자 b는 뭡니까? 1대1 대응의 개수죠? 얘는 뭐예요? 5팩이 되겠죠? 5, 4, 3, 1. 이거 괜찮니? 이해되니? 그 다음 자 c는 얼마예요? 상수함수의 개수니까 5네요. 전부 다 1 고르는 거, 전부 다 2 고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자 D, 항등함수 D는 몇이에요? 1개죠? 항등함수는 뭐였어? 그죠? 결과가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놈 나오는 거니까 누구 골라주면 돼? 자기랑 똑같은 거 고르면 돼요. 알겠죠? 그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5가지가 아니야. 그죠?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BC분의 AD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BC가 얼마야? 5팩 곱하기 5분의 분자는요. AD 5의 5승이잖아요. 그럼 5, 5, 5 하나씩 지워버리면 되겠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4팩 되고요. 5는 날라갔고요. 그럼 분자는 5의 3승 남았죠? 이거는 이제 계산. 4팩은 계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4가 나오고요. 5의 3승은 얼마 나오느냐? 125가 나오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5의 5승 계산하는 게 아니었어. 5의 5승 계산하면 숫자가 정말 거지 같아요. 3125 이렇게 나와요. 그래 놓고 또 약분해야 되잖아. 찾기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놓고 약분해서 쓰면은 니네가 나중에 약분하느라고 막 나눗셈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죠? 됐어요? 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 26번?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푸는 시간 조금만 드릴게요. 잘 생각을 한번 해봐. 자, 풀었나요? 조건을 잘 모르겠어. 나 조건? 자, x가 소수이면 fx는 소수가 아니다라고 했잖아. 자, x가 소수이면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소수인 원소들은요. 자, fx는 소수가 아니다. 그 원소들이 뽑은 함수값은 소수가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소수이면 소수가 아니다니까 2하고 3인 소수인 2하고 3은요. 소수가 아닌 수 4하고 6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2하고 3이 고를 수 있는 4, 6은요. 어때야 되죠? 어떻게 골라야 되죠? 몇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2가 4 고르면 3은 6 고르고 2가 6 고르면 3은 4 고른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하고 4도 역시 골라야지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1하고 4는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예, 남아있는 2하고 5를 골라야 돼요. 요것도 역시 두 가지가 된다고요. 근데 1, 4, 2, 3 전부 다 골라야지 한 개의 함수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곱의 법칙으로 쓰셔야 되겠죠? 이럴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 곱의 법칙인 거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3번이에요. 괜찮죠? 이해돼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하고 갑시다. 질문. 저 21번이요. 21번이요? 잠시만요. 21번 문제. 그래. 자, 요거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1대1 대응이라 그랬잖아. 근데 범위가 가만히 보시면 x를 어떻게 잘랐어? 마이부터 1까지 잘랐죠. 마 2부터 1까지 자른 거야. 맞니? 그러니까 x좌표가 마 2인 지점, x좌표가 1인 지점이야. y값은 어떻게 잘랐어요? y값은 이렇게 잘랐어요. y가 얼마? 마 1부터 5까지 잘랐어. 마 1부터 5까지. 오케이? 됐죠? 근데 여기에서 요 잘린 요 범위에서 fx는 ax 뿔b 1차 함수 직선 모양이죠. 그 직선이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사각형 모양이 꽉 차야 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맞죠?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요놈이 꽉 채워져야 되는 거니까 직선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 두 점이 되겠네? 얘하고 얘. 맞아요? 그럼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군데? 마이너스 1, 마 2와 마 2, 마 1이지 미쳤나봐. 마 2, 마 1과 요 점은 누구예요? 1, 5.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직선식이 두 점 좌표 나오면 직선식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왜냐면 두 점 갖다가 기울기 구하면 되거든. x 3 증가할 때 y는 6 증가했으니까 기울기 얼마? 기울기 2가 되거든요. 그럼 기울기 2와 한 점으로 직선식 써버리면 돼요. y는 2. 자, 이거 쓸까? 이게 양수니까 좀 쓰기 이쁘겠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따라서 최종답 y는 2x 그 다음 마 2 뿔 5니까 뿔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하고 B가 얼마예요? A는 2고요. B는 3이에요. 됐죠? 괜찮아요? 2하고 3 됐어요? 근데 문제를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A, B의 값이라는 거니까 A, B가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야. 하나 또 있어요. 누굴까요? 자, 그 직선이 요렇게 두 점을 연결하는 요러한 직선이어도 역시 이 범위 내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랄 조건. 요 점하고 요 점 좌표가 누구죠? 자, 요 점은 누구예요? 마 2, 5고요. 요 점은 누구예요? 1, 마일이죠? 맞아요? 네. 그럼 요 두 점 지나게끔 하는 거니까 기울기 얼마? 마 2일 거예요? x가 3 증가할 때 y는 6 감소했으니까 그럼 기울기 마 2면서 요점이든 요점이든 한 점 이용해서 직선식 써버리면 돼. y는 마 2 x 뿔 2 뿔 5 전개하시면 y는 마 2x 마 4 뿔 5니까 뿔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a값 b값 됐어요? 자, 그럼 a분의 b로 가능한 값은 2분의 3이 있고요. 그럼 누구도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죠? 그럼 얘네들 더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2분의 2가 돼서 답은 1이겠네요. 괜찮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다. 두 종류가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기울기가 양수인 놈만 구해라. 그러면 여기는 빨간 놈만 구하면 돼. 기울기가 음수인 놈만 구하라고 하면 여기는 파란 놈만 구하면 되고요. 근데 얘는 기울기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거야. 이 문제 외울 수 있겠어? 괜찮겠어?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 문제? 내용 이해되셨죠? 내용 이해되셨으면 숙제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괜찮을 것 같아? 지호 어때? 괜찮아? 오케이. 선생님 어때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거 간단하게 적어두시고 다음 문제로 갑시다. 우리 이거 3주 내에 끝내고, 그러니까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해서 이 진도 교재 끝내고, 그 다음에는 교과서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평소에 교과서를 한번 좀 풀어두셔. 학교에서 하는 만큼 좀 풀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 학교에서 숙제 내주는 걸로 숙제 안 내줘? 교과서 푸는 숙제? 수행. 대단한 그거 한장 푸는 게 수행이었어. 아, 수행이야? 수행 또 볼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발표하는 거. 발표? 무슨 발표? 그 대단한 푸는 거 봐요. 아, 진짜? 그거 했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해요? 그러면 다음 주 되기 전에 대단한 문제 한 번씩 쓱 풀어줄까? 어때요? 아, 풀었어요? 괜찮아요? 그럼 대단한 질문 개별적으로 받을게요. 가연이도 마찬가지로.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질문 갈게요. 다음 질문 또 살펴보세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질문 없나? 그럼 오늘 진도 나가면 되나? 지우의 부탁대로 너무 빡세지 않게 얼마나 적당히. 나갈 거예요? 예, 오늘요? 합성함수, 역함수 원래 다 끝낼 계획이긴 한데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우리 수업 6시 50분에 끝나거든요. 6시 50분에 끝나면 지금 한 45분 정도 있으니까 합성함수하고 그 다음 역함수 조금 들어가면 아마 끝날 거야.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합성함수부터 조금 보도록 합시다. 자, 합성함수가 뭐죠? 합성함수가 말뜻 그대로 함수를 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를 갖다가 이런 거잖아. x에서 어떤 집합에서 아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fx라는 함수가 x제곱이고 gx라는 함수가 2x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2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됐죠? 우리가 어떤 놈을 갖다가 f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근데 얘를 갖다가 g로 집어넣어요. 그럼 누가 되죠? 3이 되죠. 그럴 때 1에서 3이 바로 나오게끔, 자, 숫자가 좀 그렇죠? 다른 걸로 할게요. 자,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4가 나오죠. 4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9가 나오죠. 그럼 여기 있는 2를 갖다가 9가 바로 나오게끔, 그죠?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고 1에서 3으로의 대응, 2에서 9로의 대응이 바로 나오게끔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 함수는 f 한 번, g 한 번 이렇게 두 번 함수를 두 번 한 거잖아. 근데 그 두 개의 함수를 합쳐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게 합성함수거든? 이해되니? 그럼 얘를 갖다가 얘로 바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a가 들어가면 누가 되죠? a제곱이 되죠. 맞죠? 근데 a제곱이 된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2a제곱 플러스 1 되죠. 그럼 a가 들어가서 2a제곱 플러스 1이 되네. 그러면 한 수를 더 떠서 x가 들어가면 누가 될까요? 2x제곱 플러스 1 되겠죠. 그죠? 여기 있는 요 놈이 f와 g의 합성인 거예요. f와 g의 합성인 거야. 오케이? f와 g의 합성인 함수로서 우리가 걔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기호를 잘 보셔야 돼요. GOF라고 하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f와 g의 합성인데 GOF라는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이런 표현 하시죠? 자, 지금 f라는 함수가 누구예요? 얘죠? f라는 함수는 누굽니까? fx는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f라는 놈한테 x를 집어넣으면 x제곱이 나온다라는 걸로 쓸 수 있잖아. 마찬가지야. GOF라는 함수는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GOF라는 함수한테 누굴 집어넣어요? x를 집어넣게 됐을 때 식이 뭐가 된다? 2x제곱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함수의 이름은 GOF고요. 그 GOF라는 함수한테 x를 집어넣어서 2x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이 뜻이야.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GOFX는 누가 되는 거죠? 2x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합성함수예요. 근데 GOF라고 하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뭐가 먼저 되고 뭐가 나중에 되는 거죠? F가 먼저 되고 G가 나중에 되는 거잖아. 그잖아. 순서상. 맞지? 근데 우리가 쓸 때는 GOF로 쓰셔야 돼요. FOG로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약속인 거고. 그리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2x제곱 플러스 1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일까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잖아요. 자, 봐봐. x를 집어넣으면 2x제곱 플러스 1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 과정을 조금 다르게 써볼게요. 자, x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오죠? fx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fx가 들어가면 누가 나오죠? gfx가 되는 거잖아. 맞니? 근데 이걸 계산한 게 누구라고요? 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잖아요. x 들어가면 gfx가 나온다는 건데 아까 x 들어가면 누구 나온다 그랬어? 2x제곱 플러스 1 나온다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놈을 계산한 게 얘라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GOFX라는 거 계산한 게 뭐냐면 g 안에 fx를 집어넣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g 안에 fx를 집어넣는 거야. 그게
GOFX의 계산 방법이야. 실제로 얘를 계산하면 얘가 나와. 한번 해볼까? 잘 봐. GFX 계산 한번 해볼게요. GFX. 자, FX가 뭐예요? FX가 뭐죠? X제곱이죠? 그럼 GX제곱 되는 거죠? FX 대신에 X제곱 쓴 거잖아. 자, 그리고 G라고 하는 놈은 들어가는 놈을 2배 해주고 1 더하는 거잖아. 근데 누가 들어갔어? X제곱이 들어갔잖아. 그럼 요 놈을 2배 해주고 1 더하는 거잖아요. 봐봐. 얘 계산했더니 이거 딱 나오잖아요. 이게 합성함수의 계산 방법이에요. 괜찮습니까? 이해돼요? 됐죠? 자, 여기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성이라는 연산의 특징을 조금 볼 건데요.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하긴 했었어. 자, GOF랑 FOG는 달라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HOGOF는 HOGOF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HGF 위치는 안 바뀌었죠. 위치가 안 바뀌었어요. 위치는 안 바뀌었지만 연산하는 합성하는 순서가 GOF를 먼저 합성을 해도 HOG 먼저 합성을 해도 상관이 없다. 똑같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아도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니네가 나중에 계산할 때 되게 중요한 성질로서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항등함수는요 합성을 해봤자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항등함수는 합성을 해봤자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FOI I와 F의 합성을 하면 F가 되는 거야. 그냥 I 합성 I면 무조건 얘를 없애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그 뒤에 것도 봐봐. I가 앞으로 가도 역시 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fx가 x제곱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ix는 뭐예요? 그냥 x죠? 들어가는 거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봐봐. f를 한 다음에 그 다음 i를 하는 걸 볼게요. 자, 1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1 나오고 1 나오죠. 1은 숫자가 좀 그렇다. 1 말고요. 자, 2로 한번 해볼게요. 자, 2를 f에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4가 i에 들어가면 누구 나와요? 4 나와요. 그럼 2에서 4로 가는 거 아니야? 자, 3은 9 나오는데 9 나오잖아. 그럼 3에서 9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나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나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죠? 즉 i오 f를 해도 그냥 f가 되는 거잖아요. 이 f가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이렇게 있어도 봐봐. 야 1 들어갈 거야. 2 들어갈 거야. 2 들어가면 누구 나와요? 2 나오잖아요. i에다가. 그치? 근데 2가 들어가면 얼마 나와? 4 나오잖아. 그럼 2에서 4로 가는 거 아니야? 3은요? 3 나오는데 9 나오잖아. 그럼 3에서 9로 가는 거 아니야? 그게 f와 i의 합성인데 i와 f의 합성인데 그게 그냥 f랑 같잖아요. 2에서 4로 가나 3에서 9로 가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합성을 해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괜찮니? 이해됐죠? 됐죠? 그래서 i라고 하는 놈은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합성이라는 연산을 할 때 지워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합성 연산을 할 때 그냥 없애버리라 이 얘기야. 없애버려라. 그럼 f가 남잖아. 그죠? 됐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몇 번 풀 거냐면요. 좀 쉬운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좀 풀어볼 만한 거 하나를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 2x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범위가 나뉘어져 있네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얘로 계산하고요. 들어가는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얘로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 나와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F5, F3이잖아. 합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3을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뭘로 계산하면 돼? 이걸로 계산하면 돼요. F 안에 F3을 집어넣는 걸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F3을 먼저 구하자. 자, F3을 어떻게 구하죠?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들어가는 놈이 3이잖아. 3이면 2보다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그럼 위에 걸로 계산하는 거죠. 그럼 여기 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얼마 돼?
1 되잖아. F3이 얼마라고? 1이라고요. 그럼 요걸 1로 바꿔 쓰면 돼. 그럼 F1 되는 거죠? 자, F1은 얼마예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죠? 그럼 아래 거에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지금 하는 거 쉬워, 어려워? 너무 쉬워? 그냥 그래요? 이해는 되세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거.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문제요. 3번 문제를 슬쩍 볼 건데, fx는 4x라고 나와 있고요. hogx가 4분의 1 x 뿔 3이라고 나와 있어. 그죠? hx 있어, 없어? 없어. gx도 없어. 따로따로는 없지만 걔네들 합성되어 있는 놈이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뭘 계산하래요? HO, GOF 3을 계산하래요. 근데 이거 H하고 GOF잖아. 근데 GOF를 먼저 하지 말고 요거 HOG를 먼저 해도 되는 거야? 맞아, 틀려? 이렇게 바꿔서도 되는 거잖아. 맞죠? 이해되십니까? 맞죠? 예. 그럼 HOG를 먼저 합성하는 건데 이거 치환합시다. H하고 G 보기 힘들죠? 그럼 뭐라고 할까? J라고 합시다. JX가 4분의 1 X 뿔 3인 거잖아. 그럼 문제에서 계산하라는 게 뭐예요? JOF 3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뭐가 되죠? JF3인 거죠? 그럼 보기 쉽죠? 자, F3 계산 한번 해보세요. F3 뭡니까? 12. 그럼 J12네. J12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가 12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얼마예요? 6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원래는 이거 치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보기 힘들까봐 치환을 했는데 치환 안 하고 푸는 것도 보여드리긴 할게요. 근데 쉽진 않을 거야. 잘 봐. 그냥 얘가 하나의 함수 모양 자체가 이런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알파벳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놈한테 F3을 집어넣는 거가 되는 거죠. HOG라고 하는 함수한테 누굴 집어넣는 거야? F3을 집어넣는 거야. 맞아?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도 괄호가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겠네. 요 기호 이해되세요? 얘는 함수 이름이고요. 얘는 들어갈 놈인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도 이해되세요? 요 문제는 지금 요거잖아. 요 모양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야. 이해돼? 예. 그러면 HG 안에 F3이 들어가네. 그럼 HOG 뭐가 되는 거예요? F3이 누구죠? F3이 12였죠? 그러면 HOG 안에 12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한테 12 들어가는 거니까 역시 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써야 돼. J라고 치환하는 문제가 아니야. 니네 보기 편하라고 치환한 걸로 보여줬을 뿐이에요. 요렇게 기호 쓰는 것들도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괜찮아요? 됐죠?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거. 저게 12인 거예요. 네, F3이 12인 거예요. 동그라미 너무 많이 했다. 동그라미 쓰면 안 되겠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한번 좀 봅시다. 자, 집합 x가 1, 2,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 2, 3에서 1, 2, 3으로 대응, 1대1 대응인 함수 f하고 g가 있는 거야. 자, 1, 2, 3에서 1, 2, 3으로 대응을 볼 거예요. 그러한 함수 f가 있어요. 그리고 1, 2, 3에서 1, 2, 3으로의 대응인 g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F1은 3이고요. G2도 3이에요. F1은 3이에요. G2도 3입니다. 그러면 F2하고 F3 지금 모르죠? G1하고 G3도 모르죠? 모르니까 얘네들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잘 봐. GOF1이 2고요. FOG2는 2예요. 그럼 자, G, F1이 2라는 거잖아. 근데 F1 얼마야? 3이잖아. 그럼 G3이 2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G3은 2입니다. 이렇게 니네가 그리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G1은 1이 되겠죠. 왜? 1대1 대응이니까. 맞죠? 그 다음 정보 예를 봅시다. FG2가 2란 얘기잖아. 얘가. 그지? 근데 G2가 얼마야? 3이라며. 그럼 3 써. 그럼 F3이 2란 얘기잖아. 그럼 F에서 3은 2로 간다라는 거잖아. 그럼 F2는 1이겠지. 1대1 대응이니까. 그럼 끝났네. 자연스럽게 F2 얼마 1, G1은 1 더하면 답은 2가 되겠죠. 괜찮아요? 네. 자, 안 풀어드린 것들은 숙제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최대한 많이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숙제가 좀 적잖아. 그 숙제를 조금 적게 내주는 시간에 교과서 문제들 풀어두시면 되겠죠.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로 갈게요. F의 n승꼴의 합성함수라고 돼 있어. F의 n승. F의 n승이라는 건 합성을 2번 한다, 3번 한다, 4번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F1승은 F라고 돼 있고 F2승은 F5, F, F3승은 F5, F5, F 함수의 합성을 3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똑같은 함수를요. 예, 그럴 때 F의 100승 10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F의 100승이야. 그 함수를 몇 번 합성하는 거야? 100번 합성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00번 합성을 실제로 해야 될까? 아니에요. 규칙만 찾으면 돼, 니네가. 규칙을 찾으시면 돼요. 즉, 한 번 합성한 거, 2번 합성한 거, 3번 합성한 거 얘네들을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요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니네가 규칙을 찾기 위해서 F10 한번 구해봐. F10 얼마니? 10 들어가면 되잖아. 마칠이죠? 그럼 F 2번 합성한 게 뭐예요? F10인 거 아니야? 그지? 2번 합성한 게 FF10이잖아. 그죠? 그럼 FF10은 F 마칠이 돼요. F 마칠은 얼마야? 마칠 들어가면 돼. 그럼 얼마? 10이 되네. 그럼 잘 봐라. F 3번 합성한 걸 쓸 건데 그죠? 자, 나는 기호 안 헷갈리기 위해서 제일 큰 괄호, 중간 괄호, 제일 작은 괄호 순서대로 썼어요. 여러분도 크기 순서를 좀 조절하시면은 F 여러 번 합성하는 거를 쓸 때도 좀 헷갈리지 않고 잘 쓸 수 있어요. 서술형이 저렇게 써도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크게 작게? 네. 상관없어요. 알겠죠? 안 헷갈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괜찮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할 건데, 자, 여기서 보세요. FF10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 10이라 그랬잖아. 그럼 F 3번 합성한 거는 그냥 F1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짜리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야? 마칠 되는 거야. 그럼 F 4번 합성한 거는 얼마가 될 것 같아? 다시 10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홀수에 있는 함수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마칠이고요. 짝수에 있는 놈한테 집어넣으면 10이 돼요. 그러니까 마칠과 10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야. 두 개 단위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짝수 번째는 무조건 10이겠네. 홀수 번째는 무조건 마칠이겠네. 근데 자, F 100승이라고 하는 거는 짝수 번째죠. 짝수 번째죠. 짝수 번째면 그러면 얼마? 10 돼야 되겠죠. 괜찮아요? 이해됐죠? 네. 네. 크게 하세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7번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7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7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풀 수 있으면 조금 도전을 한번 해볼까? 얘는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규칙성 찾는 거는 아니고요.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몇 승 해서 누구를 구해라가 아니라 몇 승을 해야지 80 집어넣으면 1 나오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방법 좀 알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푸는 시간 좀 더 줄까? 방법 알겠어? 서윤이 알겠어? 아, 잘 모르겠어? 지효는 어때? 잘 모르겠어? 일단 fx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셔야 돼요. 짝수가 들어가면 나누기 2한 개 결과값이고요. 홀수가 들어가면 1 빼서 짝수로 만들어줘서 나누기 2해라 이 얘기거든. 그럼 잘 봐. 우리가 어쨌든 fn승 80이라는 게 모양이 f 점점점 f를 몇 번 쓸지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f80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모양이? 그럼 f80을 어쨌든 계산을 한 번 하긴 하잖아요. 근데 요거 계산한 걸 또 f에 또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럼 몇 번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80 집어넣어서 계산한 걸 또 집어넣고 또 나온 걸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몇 번 집어넣어야지 1 나오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짝수가 들어가면 나누기 2하고요. 홀수가 들어가면 1 빼서 짝수 만들어준 다음에 나누기 2 한다며. 그럼 잘 봐. 80을 한 번 집어넣었어. F에 한 번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얼마가 돼? 40이 되지. 그 40이 F에 또 들어가겠지. 그럼 얼마가 돼? 20이 되지. 그럼 20이 또 한 번 들어가겠지. 그럼 짝수가 들어가니까 나누기 2에서 10 되겠죠. 한 번 또 들어가요. 그럼 얼마 돼요? 5 돼요. 근데 봐봐. 이번에 5를 집어넣을 건데 5를 집어넣으면 홀수니까 1 빼고 나누기 2야. 그럼 1 빼고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1 빼면 4죠. 4를 2로 나누면 2가 되죠. 그 다음 2를 또 집어넣으면 이제 1 되겠죠. 그럼 결국 몇 번 들어가야지 1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F라는 계산이 6번 돼야지 1이 된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N값 얼마? 잠깐만. F80은 40. F80. 아, 6번이구나. 나 이거 근데 적대 애들 7번이라고 해준 것 같은데. 답 6번인데? 왜 7번이라고 했지? 아닌가?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6번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6번 맞죠? 한번 또 맞아요. 6번입니다. 근데 내가 왜 7번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미쳤나봐. 그런 거고요. 밑에 있는 문제는 한번 풀어보셔요. 1, 2, 3에서 1, 2, 3 대응시키는 거야. 그 대응표 만들어 놓고 F의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짜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쪽 넘어가서요. 자, 합성함수를 이용한 미정계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성함수를 이용한 미정계수 구하기. 자, 일단 뭐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fx가 ax 뿔 b야. 근데 ffx가 9x 마팔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요거를 실제로 니네가 계산해줘야 돼. 합성 계산해줘야 돼. fx 모르는데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a하고 b가 숫자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ffx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fx가 누구야? ax 뿔 b잖아. 그럼 f ax 뿔 b 되는 거야. 그죠? 그래 놓고 얘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f라고 하는 놈은요, 들어가는 놈한테 a 곱해주고 더하기 b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들어가는 게 얘잖아. 그럼 여기다가 a 곱해주고, 그죠? 그 다음 더하기 b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개 한번 해보자. a제곱 x 나오죠. a제곱 x. 그 다음 플러스 ab.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 그럼 1차항 상수항 된 거죠. 근데 얘가 얼마? 얘가 9x란 얘기고요. 얘가 얼마? 얘가 마팔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예,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a제곱 x가 9x니까 a는 뿔마 3이잖아. 뿔마 3인데 양수 써달래지. 그럼 3 쓰시면 돼요. 그럼 a에 3 들어가 봐라. 그럼 3b 뿔 b니까 4b죠? 4b가 마팔이니까 b는 마 2가 나오죠. 그럼 a, b 끝났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이렇게 미정계수가 있어도 여러분이 합성을 하는 건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간단하게 적어두시고 조금만 버티세요. 15분만 참으시면 수업 끝납니다. 뭐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그거 끝나면 여러분 집에 가는 거예요. 와. 15분만 빡집중하자. 빡집중. 15분만 좀만 버티시고요. 그리고 토요일 편하게 쉬시고 일요일날 기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토요일날 편하게 쉬면 안 되겠구나. 숙제해야 되겠구나. 숙제만 끝내놓고 편하게 쉬면 되겠네. 자, 9번 필기하셨으면 다른 문제도 가볼 건데요. 11번이 조금 어려워. 근데 한번 풀어보셔요. 풀어보시고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1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완전 어렵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풀어보시고 나서 안 풀리면 갖고 오셔요. 설명해 드릴게요. 일요일날. 알겠죠? 자, 그 다음 13번 그러니까 유형 4에서 풀어줄 문제가 요 문제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자, 13번 문제 봐봐. fx 있고 gx 있어요. 근데 foh가 g를 만족하는 h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hx 지금 모르잖아.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봐. fhx가 gx라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fhx를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돼요. 난 hx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hx 풀 거야. 어떻게 풀어? 봐봐. f는 뭐예요? 들어가는 x한테 들어가는 놈한테 1 빼주는 거죠. 그럼 fhx는 들어가는 게 hx니까 들어가는 hx한테 1 빼주는 걸로 쓰면 되잖아. gx는 뭐예요? 알고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마 x 뿌리. 그럼 끝났네. hx는 뭐야? 1 샥 넘어가면 마 x 뿔 3이 되겠죠. 괜찮아요? 좀 쉽죠? 이건 할만하죠? 이 정도는 할만하죠? 자, 근데 다음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다음 문제가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치환하는 문제가 있어요. 요번에는 잘 봐.
h가 앞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HOF가 G가 되는 거야. 그러면 H 안에 fx 집어넣은 게 gx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f를 알고 있으니까 f에다가 ex 불사 쓰는 거죠. h ex 불사. 그 다음 gx는 뭐예요? 3x-2. 근데 여기서 hx를 구하래죠. 그럼 hx 어떻게 구할까요? 치환하는 거 혹시 기억나요? 수업 시간에 한 번 했었는데 요거 t라고 치환하는 거? 그죠? 그럼 t는 뭐예요? ex 불사. 그죠? 그럼 요거 치환한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ht는 이라고 썼어. 되니? 그 다음에 3x-를 그대로 쓸 거야? 아니야. 바꿔줘야 돼. ht잖아. t로 표현된 함수잖아. 그러니까 t로 표현된 식을 써줘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t로 돼 있는 걸 써줄 건데 봐봐. x잖아. 어떻게 하지?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 변형하면 4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4 넘어가면 t마 4는 2x 되죠? 그럼 x는 뭐예요? 2분의 t마 4 맞아요? 2분의 t마 4인데 이거 따뜻따뜻 찢읍시다. 2분의 t마 2로 그게 낫겠다. 2분의 1t마 2로 찢으면 되겠죠. 자, x는 뭐라고요? 2분의 1t마 2입니다. x는 2분의 1t마 2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써야 되죠? 3x마 2 치환한 거 썼으니까 이것도 써줘야죠. 그럼 x 대신에 2분의 1t마 2를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럼 3배에 2분의 1t마 2 쓰시고 빼기 2 쓰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 전개해 주시면 어떻게 되죠? ht는 2분의 3t 그 다음 마 6, 마 2니까 마 8 여기까지 괜찮아요? 필기한 시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hx 쓰시면 돼요. hx는 뭐예요? 이거는 치환이 아니라 그냥 문자만 바꿔 써주는 거야. 봐봐. t가 들어가면 그 t한테 2분의 3배 해주고 마이너스 8 해준다며. 그럼 이번엔 x가 들어갔으니까 2분의 3x가 되고 마 8 해주면 되는 거잖아. 최종답. 이해돼요? 이거는 치환이 아니야. 치환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치환을 썼지만 여기서는 그냥 문자만 x로 바꿔줄 거야. 왜? 난 hx가 궁금하니까. 들어가는 x한테 2분의 3배 곱하고 빼기 8 해주는 걸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필기 한번 해주세요. 필기합시다. 원래는 t에다가 막 네. 2x 플러스 4 대입해서 다 구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마지막 단계 얘기하는 거지, 지효야? 아니야. 치환이 아니야. 마지막 단계는 그냥 문자만 변환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hx가 2x 뿔 7이라고 돼 있다 봐. 그럼 ha는 뭐라고 쓸 거야, 지효야? 2a 뿔 7이라고 쓰잖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요 x랑 요 x랑은 다른 x야. 여기서 사용한 요 x는요. 2x 뿔 4가 t가 되는 그러한 x고요. 여기 있는 x는 그냥 t 대신에 x로 바꿔 쓴 거예요. 그럼 2x 플러스 4는 그냥 그런 거예요? 2x 뿔 4? 2x 뿔 4를 t로 바꿔주는 거야. 이거는 치환식이야. 근데 마지막 단계 여기서는 그 x가 그 x가 아니야. 다른 x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 알겠어? 이해돼? 그러니까 ht라고 돼 있잖아. 그럼 t 대신에 x를 쓴 것뿐이야, 그냥.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갖다 우리가 해석을 하면 들어가는 t한테 2분의 3배 해주고 빼기 8 해주는 게 h라는 놈이잖아. h라는 놈은 들어가는 놈한테 2분의 3배 빼기 8. 그럼 h라는 놈한테 x를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3x 빼기 8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단계로 오셔야 돼. 만약에 여기 t에다가 다시 2x 뿔4를 집어넣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다시 이거 쓰는 거야. 문제 풀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 그지?
기각 치환해서 썼는데 다시 상환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알겠죠? 아, 8분 남았다. 네, 거의 끝났어요. 아, 필기하셨죠? 필기하셨으면 이번에는 15번 문제를 16번은 방금 한 방법대로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16번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15번은 제가 좀 빠른 편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잠깐만 봅시다. 난 G3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G3을 구할 거면 원래 GX 구해야 되잖아. GX 어떻게 구해? 이걸로 구하는 거죠. G fx가 뭐야? 4분의 3x 마 2 이퀄 마 x 마 3분의 1이잖아. 그럼 요거 갖다가 gx 구하는 거 우리 방금 한 내용 여기는 요놈 갖다가 t라고 치환한 다음에 집어넣고 하는 거 쭉쭉쭉 써야 되잖아요. 원래는요. 그죠? 근데 난 g3만 알면 돼. gx를 구할 필요가 없이 g3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g3을 구하기 위해서 gx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야. 왜? 얘가 3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3x 마이가 3이라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거 만족하는 x의 값이 얼마인지 니네가 구하면 돼. 여기 x에다가 도대체 누굴 집어넣어야지 얘가 3이 되느냐 이 말이야. 자 4배 해주면 3x 마 2는 12가 되고요. 넘어가면 x는 3분의 14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x는 얼마라고요? 3분의 14. 그럼 여기 써있는 요식에다가 양변에 x 이퀄 3분의 14를 대입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g 요놈은 뭐가 되죠? g3이 되는 거야. 맞니? 그리고 얘는요. 3분의 14 들어가시면 돼요. 3분의 14.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4 빼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4 빼기 3분의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5죠? 그럼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끝났네. G3은 마 5 끝.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 굳이 GX 구하려고 시간, 노력 투자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는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GX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아까 했던 그 방법대로 하셔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함수값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이게 5분 내에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네. 합성함수의 그래프 하고 싶긴 하지만 아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